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좀 말씀드릴 부분은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고 하는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네, 개괄적인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초에 좀 간단하게 실험했었던 것들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는 이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고 하는 것을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한마디로 일단 저희가 이제 서버에서 원래는 모든 데이터를 다 밀어넣고 거기서 다 학습을 이제 하기 마련인데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클라이언트들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 개의 어떤 학습할 수 있는 어떤 객체들이 있고 나눠진 얘네들이 각각이 가진 데이터들을 나름대로 학습을 해서 어, 최종적으로 학습된 어떤 웨이트들을 서버에다가 다시 보내줘서 취합하는 형태의 어떤 학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뭐 개인정보 이슈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이슈들이 있으면서 하나의 어떤 서버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밀어넣고 학습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 수 있고 더더군다나 뭐 기관 간에 또뭐 서로 간의 데이터들을 서로 공유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뭐 이런 학습 방법이 어느 정도 좀 네,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뭐 이런 디스트리뷰티드 러닝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아래쪽 표를 보시면요. 일단 뭐 이제 세팅 측면에서 보면은 디스트리뷰티드 러닝 자체는 뭐 데이터 자체를 일단 한 대 다 몰아넣고 거기 내에서 이제 분산 학습을 이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분산 처리를 할 때에는 그 데이터들 굳이 뭐 저희가 뭐 분포를 아예 다른 것들로 나눌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이제 IID 형태로 해서 좀 더 학습이 잘 되도록 이제 하게 되는데 이 페더레이트 러닝은 그런 측면에서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페드 러닝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이제 크로스 사일로, 크로스 이제 디바이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크로스 사일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클라이언트의 어떤 크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는 크로스 사일로 같은 경우는 그 클라이언트의 단위가 기업이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 간의 데이터라든가 혹은 뭐 병원 같은 데들이 특히나 이제 환자 데이터들을 서로 공유할 수 없으니까 병원 자체가 하나의 어떤 클라이언트가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크로스 디바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각 단말 우리 핸드폰 있잖아요. 그 모바일 환경 내에서의 어떤 각자의 개인 정보로 학습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로컬에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뭐 단말이라고 하면은 각 단말마다 사실 사람마다 생성하는 데이터가 아예 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사진이라고 하면은 누군가는 뭐 인물 사진이 많고 누군가는 뭐 풍경 사진이 많고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난 IID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래서 페더레이트 러닝에서는 이런 각각의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분포가 서로 다르다는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외에도 다른 어떤 좀 차이점들이 있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네,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결정적인 차이는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7년에 이제 구글이 이제 방식을 이제 논문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실제로 뭐 G보드라고 하는 그런 키보드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각 단말마다 이렇게 학습을 해가지고 뭐 네, 단어 추천한다든지 뭐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한다든지 등등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또 네이버에서도 이모지 추천 같은 경우를 이렇게 페더레이트 러닝 스킴으로 네, 하고 있다고 네, 발표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략적인 학습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이것도 다른 네, 논문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보시면 만약에 저희가 이렇게 단말 단위로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5개의 어떤 단말이 있습니다. 전 5개가 있으면 이 5개가 모두 다 학습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5개 중에 예를 들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먼저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 2개는 참여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개 중에서 항상 이제 비율을 정해놓고 뭐 여기서는 이제 0.6 정도가 될 것 같은데 0.6 정도 비율로 이제 곱하게 되면 3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라운드마다 이제 3개 정도가 5개 중에 3개가 참여를 하게 되면 이 친구들이 이제 각각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이것들을 다시 서버에 보낼 때 이렇게 두 번째 이 친구는 뭐 네트워크 환경이 좀 안 좋거나 혹은 뭐 단말의 성능이 안 좋거나 등등 이슈로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서버에 못 보낼 수도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첫 번째와 뭐 세 번째의 어떤 단말에서 학습된 결과만이 이제 서버로 보내지고 서버에서는 이렇게 취합한 웨이트들을 뭐 평균을 치든 뭐 등등의 방법 등으로 합치고 이런 과정들 하나의 라운드라고 하고요. 다음 라운드에서는 이 5개 중에서 아까는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참여했지만 다음 라운드에서는 뭐 두 번째와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클라이언트가 참여하는 그래서 계속 어떤 그 모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비율만 참여한다. 그리고 이것들이 각각 학습한 웨이트들을 취합을 하는 뭐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몇 개 논문은 제가 여기는 장표들을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일부 몇 개만 좀 취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논문은 2017년도에 이제 구글이 처음으로 이제 페더레이트 러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냈었던 논문이고요. 네,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네, 그래서 아까 뭐 초기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페더레이트 러닝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서버와 이제 각각 클라이언트들이 있어가지고 클라이언트들이 학습한 걸 취합한 형태다. 그래서 크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슈는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FL에서의 어떤 이슈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제 난 아이아이하다. 로컬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서로 좀 상이하다는 거. 두 번째가 이제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 수가 서로 다르다는 거고. 세 번째는 그 클라이언트의 수가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수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크로스 그 디바이스의 경우에만 그렇겠죠. 나머지 뭐 아까 크로스 사일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무래도 단말 단위로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단말 단위로 이제 학습을 해갖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어떤 이슈가 있는데, 뭐 아까도 그 그림에서 보셨겠지만 이게 웨이트들을 계속 서버와 송수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모델 가치가 큰다든지 혹은 뭐 클라이언트 수가 너무 많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제 네트워크 비용이 엄청 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논문은 앞에 있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뭐 여기 두 번째 뭐 노안 아이아이디 하다거나 밸런스 안 맞는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개선 사항을 얘기했다기보다는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까 에 대해 초점이 맞춰진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목도 보시면 커뮤니케이션 이피전트라는 이제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이런 부분들은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실 뭐 이쪽에서의 그 알고리즘 좀 간단합니다. 네,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만약에 그 FW라고 하는 어떤 학습하고자 하는 모델의 웨이트의 어떤 로스 펑션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요거를 이제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각 데이터 샘플마다 다 이런 로스를 구해가지고 이것을 평균을 쳐서 이걸 가지고 또 그레디언트를 가고 그래서 이건 풀배치 형태인 거인데 이걸 또 어떤 페더레이티드 방식으로 다시 쓰게 되면은 아래같이 다시 쓸 수 있는데 일단 여기 이쪽 파트부터 보시면요. 만약에 이제 PK 요거가 이제 그 가까이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K개의 어떤 클라이언트가 있는 거고 이들에 속한 각 뭐 P1에 속한 어떤 데이터 샘플들이 있을 거고 얘네들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이 그 로스를 구한 다음에 그거의 수만큼 나눠주는 형태. 그래서 각 클라이언트의 어떤 로스라고 할 수 있겠죠. F1W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다시 또 그것의 샘플 수의 가중 평균을 하게 되면은 원래 이제 하고자 하는 FW가 된다. 뭐 이렇게 다시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저 그, 질문해도 되나요? 네네. 근데 그 클라이언트에서 그런 모델의 백프롭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게 되나요? 사양이 보통? 그래서 그 얘기도 이제 요 다음에 이제 아까 구글 지보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서 이제 최소 사양이 나와요. 대충 뭐 메모리가 2기가 이상해야 되고 뭐 등등. 근데 요새 스마트폰은 뭐 성능이 좋으니까 괜찮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네, 어떤 스마트폰은 성능이 안 돼가지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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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예를 좀 보면은 만약에 저희가 12개의 샘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전체 서버에 모아가지고 학습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샘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정 W에 대해서 로스들이 뭐 5, 15, 20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면은 저희가 얘네들은 이제 평균을 치면은 바로 18.33이라고 하는 로스가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FW인데
근데 이제 이걸 만약에 이제 4개의 클라이언트로 나눠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보면은, 네, 아까 똑같은 요 샘플들을 이런 식으로 뭐, 요 55가 여기 있죠? 55 여기 있고, 그 다음 거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로스가 나오게 되고, 요 내에서 요 55의 평균 또 10이고, 얘네들 4개 평균 20,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값들을 이렇게 구하게 되고, 얘가 뭐 F1W였죠? 아까 앞에서 노테이션에서는 이게 F2W고, 그래서 요 4개의 어떤 것들을 그 데이터 샘플 개수만큼으로 가중 평균을 또 하게 되면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18.33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전제 조건은 이렇게 되려면 W가 다 동일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체 12개를 모아가지고 학습해가지고 나온 W랑 여기는 4개 클라이언트 나눠서 한다고 했는데 나는 얘네들 나눈 그 클라이언트들도 동일한 W가 있을 때에 이런 그 값들이 똑같아지는 게 되는 건데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는 이제 데이터 자체가 IID한 경우에는 각각의 클라이언트를 나눠서 학습하더라도 이 W들이 뭐 아예 똑같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네, 비슷하게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로스가 유수해질 수 있는데 네, 논문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만약에 이게 난 IID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마다 데이터가 너무 다 다르게 되면은 동일한 W로 학습이 되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요 FK들이 이 F에 대해서 좋은 어프로시메이션이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여기서 W가 네. 데이터인가요? 웨이트인가요? 아, 웨이트입니다. 여기 웨이트. 그러니까 로컬에서 각자 업데이트가 진행된 게 달라서 웨이트가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데이터 자체가 난 IID 하게 되면은 웨이트도 좀 다른 방향으로 또 학습이 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그 네, 클라이언트들은 네. 각각 웨이트 업데이트가 이미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그 웨이트들 업데이트하는 그레디언트를 서버에 쌓아준 상태인 건가요? 네, 그런 과정이 계속 이제 라운드라고 해서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이 논문에 나오진 않지만 뒤쪽에 이제 뭐 페드 MD라고 하는 후속 논문들이 막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런 어떤 데이터 자체의 어떤 그 이질성들이 그 모델 자체를 이제 바꾸는 그런 형태로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결국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알고리즘은 사실 이런 난 IID 세팅하고는 사실 크게 관련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다른 논문인 스캐폴더라고 또 후속 논문들에서 이걸 좀 도식화한 게 있는데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는 이제 x가 이제는 데이터가 아니고 이것 이제 x가 웨이트입니다. 네, 이제 웨이트고 초기의 어떤 웨이트들을 각 클라이언트마다 동일하게 뿌려준 다음에 각각의 클라이언트 여기서 두 개인데요. 클라이언트가 두 개인데 하나는 이제 한 번 에폭 도니까 y1이 됐고 하나는 y2가 돼서 어느 정도 이제 거리가 생기게 됐죠. 그러니까 이건 데이터 자체가 난 IID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다른 방향으로 웨이트가 학습이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그 학습을 거치면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이 클라이언트 1의 웨이트와 클라이언트 2의 웨이트를 이제 두 개를 가중 평균을 한다고 해보면 요 값이 되고 요거는 실제 이제 전체 다 모아가지고 서버에서 다 모아가지고 학습한 글로벌 옵티멀한 웨이트와는 어느 정도 좀 괴리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도 나중에 이제 후속 논문들을 설명한 것들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아무튼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어떤 네, 분포가 다른 것 때문에 네, 어떤 모델들이 굉장히 좀 상이하게 되고 그 각 클라이언트의 어떤 학습된 웨이트들이 진짜 글로벌 웨이트와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난 IID인 경우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네, 방법 자체는 좀 굉장히 심플합니다. 네, 제가 뭐 요거부터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바로 그냥 요 논문에서 제시한 그 모델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은 각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가 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하나 뭐 이렇게 쭉 시가 있는데 얘네들이 다 그 학습에 참여하는 건 아니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프랙션이 있어가지고 특정 비율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클라이언트마다 이 데이터가 만약에 이제 NK개가 있는데 이걸 이제 배치를 또 나누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학습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첫 번째 여기부터 보시면은 음, 네, 뭐 특정 K 번째 클라이언트에서 뭐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고요. 그레디언트 구하게 되고 요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요 로컬 이제 클라이언트 자체는 자체적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WK라고 하는 업데이트된 웨이트가 나오게 되고요. 이 애들을 이런 식으로 바로 요 시계에서 보시면은
이제 K개의 그 웨이트들을 다 모아가지고 각각의 어떤 샘플 수만큼 그 가중 평균을 하게 돼서 서버의 모델이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되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거 할 때 그 여기 있는 그 로컬마다 업데이트를 할 때 그 로컬 에폭 각각 클라이언트마다의 어떤 에폭을 2로 이제 2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로컬 미니 배치 사이즈는 뭐 아직 B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로컬마다 다 로컬 클라이언트마다 여러 번의 그 에폭을 돌면서 학습을 하는 것이 결국엔 이런 페이트 에버리지라고 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웨이트는 평균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게 왜 뭐 커뮤니케이션 이피션시가 뭐 어떤 측면에서 있는 거냐라고 이제 말씀하신다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컬 에폭을 여러 번 돌잖아요. 각각의 클라이언트가 여러 번 그 자체적으로 계속 에폭을 도는 건데 그 만약에 이게 에폭을 앞에 있는 요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에폭이 1인 경우에요. 그래서 각 클라이언트가 한 번씩만 에폭 돌고 서버한테 주고 다시 또 그 서버에 다시 또 뿌려준 웨이트를 또 로컬에서 한 번 에폭 돌고 다시 서버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에폭이 1이 되면은 계속 이제 그 송수신하는 그런 빈도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여기에서처럼 이제 로컬 에폭을 좀 어느 정도 돌리고 보내주고 좀 어느 정도 돌리고 보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네, 송수신에 있어서 부담이 좀 줄어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이 네, 미니 배치 나눠가지고 여러 번 에폭 돌고 그 결과를 서버한테 쏴주고 서버는 그거를 가중평균에서 가지고 있다가 다시 또 다음 라운드에 그거를 다시 또 클라이언트한테 뿌려주고 또 클라이언트는 동일한 학습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게 하나 네. 있는데요. 네. 그 앞에서 이런 거를 뭐 이모지 트레이닝 이런 거 한다라고 했는데 네. 클라이언트의 네. 데이터가 뭐 어느 정도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모지 트레이닝은 도대체 이모지 어떤 걸 트레이닝하는 거고 네. 그리고 데이터가 얼만큼 있게 되나요? 그냥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념이 아직 그러니까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할 수 있을지 감각이 없어서요. 아, 네네. 그 사실 그 이모지 같은 경우는 저도 그 네이버에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는 걸 한번 봐가지고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그래서 각 단말마다 몇 개의 그 데이터가 있을지는 사실 저도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뒤쪽에 이제 구글에서 그 키보드 아까 학습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는 뭐 거의 실험 세팅한 거 보니까 한 클라이언트당 한 400개 정도 이디오점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뭐 하나의 이제 단말 단위로 넘어가서 하나의 어떤 모바일 핸드폰 하나에는 사실 뭐 데이터가 크게 많지 않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얼마나 이 데이터들을 누적해서 갖고 있다가 그 학습을 할 건지 이 주기에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네이버 이모지 쪽은 정확히 몇 개씩 있는지는 저 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알고리즘은 사실 뭐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이랑 동일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네, 여기서 그 얘기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학습하면 정말 잘 되냐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일단 첫 번째는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이에요. 그래서 그 어, 서버가 이렇게 있고 서버에서 이제 클라이언트들로 그 웨이트를 처음에 내려줄 때 각 클라이언트마다 처음에 웨이트를 다르게 가져갈 거냐 아니면 동일한 웨이트를 가지고 학습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결론적으로는 동일한 그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했을 때에 더 성능이 좋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뭐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언어 모델 쪽이라고 하면은 동일한 그 프리트레이닝된 결과를 동일한 걸 뿌려줘서 그거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X축 요 W 이 세타는 그 여기서 두 개의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이제 합산하는 표인데 클라이언트 1과 2 사이에 그 가중치입니다. 그래서 만약 클라이언트 1이 뭐 0.7이면 세타가 0.7이면 요 2는 0.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웨이트들의 가중 평균을 할 때의 그 웨이트 그 가중치입니다. 그럼 보면 여기 0.5라는 얘기는 결국에 이제